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우리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탄도미사일 요격 함대죠. BMD 함대가 한반도 인근에 집결 중입니다. 그 정황을 포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런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려고 이러는 것인지, 또 뭐 어떤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까지는 김정은 안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CNN이 보도를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3차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라고 백악관 고위 참모들에게 말했다. 트럼프와 북한 독재자와의 마지막 만남은 거의 정확히 1년 전이었지만 두 지도자는 모두 빈손으로 떠났다. 그 이후에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외교는 난항을 겪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재선을 위한 캠페인에 초점을 두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그의 의욕이 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협상은 죽었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라고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CNN은 이제 반 트럼프 성향의 그런 매체죠. 뭐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VOA나 이런 매체들하고 다 종합해 보면 이런 말들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거 캠페인에 집중을 하지 뭐 그 사이에 김정은 만나지 않겠다. 자, 그러면은 선거를 11월 달에 하고 재선이 되든 또는 뭐 낙선을 하든 어쨌든 재선하면 다음 취임식하는 그 2기 정부 들어가고 뭐 이런 전까지, 그러면 결국 꼬박 1년 후까지는 김정은 만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죠. 그럼 새로운 길을 뭔가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자, 이런데 미국의 야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통령 선거 상대 후보가 될 야당, 뭐 일단 알려진 지금 표면적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로는 어쨌든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있죠. 그런 강력한 이 야당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미 민주당 대선 주자 10명 중에 9명이 북한의 선제 공격에 찬성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김정은 어쩝니까? 자, 뉴욕타임즈가 실시한 대북정책 포함 주요 외교정책 설문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 제논이 주한 미군 철수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을 제외한 제논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아이오와 코커스 1위인 피트 부티지지 후보는 핵과 미사일 동결의 대가로 일부 제재 완화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으며 대북 선제 공격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여성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을 제외한 9명 모두가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미국 시간 2월 11일 보도를 했어요. 김정은 큰일 났네요. 자,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최소 1년 동안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의 대선 주자 10명 중에 9명은 그 중에서 이제 좀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바이든, 샌더스, 또 워렌, 그리고 지금 갑자기 급상승하고 있는 부티지지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선제 공격, 엘리자베스 워렌 빼고 선제 공격 찬성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경우에 선제 공격 어떻게 생각하냐? 선제 공격 찬성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르죠. 어쩌면 북한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트럼프가 낙선을 하는 것이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이 정도면.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3월 위기설이라는 게 나오고, 지금 이제 러시아의 고위 관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김정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가 분명히 새로운 전략무기 보여주겠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보여줄 거다. 그 조만간이라고 한 것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든지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 주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조만간에 새로운 전략무기 보여줄 거다. 왜? 걔는 항상 약속을 지켰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뭔가가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조만간 핵실험 아니면 미사일 발사 실험. 그런데 저는 핵실험은 좀 가능성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미사일 발사 실험. 그것도 미국을 자극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곤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사정거리 되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밀리는 모습 보여주면 재선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주목받았던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괌에 입항을 했습니다. 2월 7일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사진을 보도했어요. 자, 시어도 루즈벨트가 그 미사일 디스트로이어인 핑크니하고 같이 괌에 입항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또 기억을 합니다. 하와이 인근의 날짜 변경성 주변에서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자신을 호위하는 6척의 이지스 군함들하고 합동으로 기동훈련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바로 루즈벨트 항모 타격 전단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6척의 이지스 군함들을 데리고 왔는데 괌에 지금 단 한 척의 군함 핑크니 함만 데리고 괌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5척은 어디 있을까요? 나머지 5척은 어디 있을까요? 자, 이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은 바로 이런 구성이라고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괌에 지금 입항한 것이 바로 루즈벨트 항공모함 그리고 DDG-91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핑크니 이렇게만 괌에 입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벙커1 이 이제 타이콘 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인데 이것은 미군 교리상 반드시 항공모함과 거의 인접한 지역에 항상 붙어 다녀요. 왜냐? 임무가 항모 직속이기 때문에 항상 항모와 같은 전구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벙커1이 지금 저 보도자에 따르면 벙커1이 괌에 입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괌 외곽에 바다에 앵커링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사이판으로 들어갔든지 이런 정도로 아무튼 이 루즈벨트 항공모함과 대단히 떨어져 있지 않은 곳, 그러니까 같은 전구 내에 벙커1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4척은 어디 있을까요? 그 중에서 러셀, 폴 해밀턴, 라파엘 페랄타 이 3척은 BMD 즉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는 BMD 구축함들입니다. 얘들이 어디 갔을까요? 바로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사라진 BMD 함대 사세보에 입항을 했습니다. 사세보가 어디죠? 바로 일본의 4개의 큰 섬 중에서 규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동쪽으로 딱 가면은 사세보가 있습니다. 그 사세보에 2월 9일 날 이런 배가 찍혔습니다. 한 번이 115번입니다. 115번 바로 이 배죠. 라파엘 페랄타. 제가 점선으로 칠해놨죠. 이것은 BMD 즉 SM3를 탑재하고 있는 군함이다 라는 표식입니다. 이 라파엘 페랄타가 사세보에 입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괌과 사세보는 단일 전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을 지원하는 이 구축함 전대 중에서 이렇게 라파엘 페랄타처럼 다른 전구로 간 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파엘 페랄타 한 척만 왔을까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 한 번이 보이십니까? 59번입니다. 이 59번은 뭐냐? 바로 이 배죠. 러셀입니다. 러셀. 즉, 이 러셀도 제가 여기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죠. 바로 SM3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 탑재된 그런 BMD 구축함인 것입니다. 이 러셀이 여기에 은은히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딱 보이죠. 여기 이제 샌안토니오급 상륙함 뒤쪽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사세보 해군기지예요. 자, 사세보 현지 정보원의 전원에 따르면 자 이렇습니다. 사세보 해군기지 내항에 2월 8일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입항을 했는데 한 척은 러셀, 한 척은 라파엘 페랄타로 확인됐다. 이들은 시어도 루즈벨트 항모 타격전단 소속으로 함께 전개되었는데 왜 이들만 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2척은 어디 있을까요? 2척 또 있죠. 폴 해밀턴 그리고 키드 이렇게 2척인데 폴 해밀턴은 역시 BMD 구축함이고 키드는 BMD는 없지만 SM6가 탑재된 군함입니다. 400km짜리 그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 날릴 수가 있죠. 이 키드와 폴 해밀턴은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괌에는 입항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에
지금 사세보에 입항을 하고 이 사세보에 그 러셀과 라파엘 페랄타만 입항을 하고 키드와 폴 해밀턴은 지금 동해 또는 남해 이 일원에서 작전 중에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이 작전의 피로도가 좀 누적이 되면 다시 사세보로 들어오고 다시 여기에 있는 러셀과 라파엘 페랄타로 교대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두 척만 들어오고 두 척은 작전 중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오늘도 우리 언론들을 통해서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한반도 인근에 조인트 스타즈, 즉 지상을 탐색하는 전문 정찰기죠. 조인트 스타즈가 지금 출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EP3C 그 정찰기가 또 출격을 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출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찰기는 감청기와 지상을 탐지하는 정찰기들이 출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북한의 지상에서 뭔가 특이 동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특이 동향은 뭘까요? 분명히 지난 2월 8일 날 북한 건군절 때 열병식이 있을 것 같았는데, 비록 소규모였지만 장비는 빼고 병력만 동원된 열병식이 있을 것 같았는데 열병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평양을 폐쇄하고 막 이런 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것도 그냥 넘어갈까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 2월 12일 이 어간에 북한은 핵실험도 했고 아주 강력한 도발들을 하면서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맞아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급한 시기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찰기가 집중되고 거기다가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요격 전문으로 하는 이 군함들이 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반도 인근에 BMD 전투함이 10척이 울거리고 있습니다. 북한 쏘면 죽는 겁니다. 왜냐? 기존에 7함대에 피츠제럴드함이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그 일본 앞바다에서 상선에 들이받쳐가지고 사고가 나서 지금 대파돼가지고 이제 지금 수리가 거의 맞춰가서 지금 시험 운행 중에 있는데, 그 피츠제럴드 빼고도 미 7함대에 지금 BMD 구축함이 무려 8척이나 있습니다. 피츠제럴드 복귀하면 9척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작전할 수 있는 게 8척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진에 찍힌 2척의 군함이 더 왔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해도 10척의 SM-3 탑재, 즉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지스 군함들이 무려 10척이나 이 7함대 작전구역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한반도 주변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7함대 작전구역까지 포함하면 저 아래에 지금 있을 그 벙커힐 같은 것도 다 포함해야 되겠지만, 그 벙커힐은 지금 괌 주변에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거 빼겠습니다. 그거 빼고도 지금 폴 해밀턴 사진에 안 보이죠? 포함하면 11척 정도가 한반도 주변에 있는 겁니다. 최소 10척, 많으면 11척이 한반도 주변에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들을 지금 집결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 시기에 북한은 도발을 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대선 유력 주자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런 거 하면 선제 공격 찬성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유권자들이 그런 대답을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은요, 정말 소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잘 해주는 게 정치인들의 장수하는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지금 경선을 하는 마당에 그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즉 미국 국민들은 선제 공격 찬성하는 겁니다. 김정은 지금 뭔가 새로운 길 가야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새로운 전략무기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보여줘야 되는데 어쩝니까? 지금 맞아 죽게 생겼네요. 이렇게 지금 미국이 이 지역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갖춘 군함들 집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막으면 되지 뭐. 자,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막고 바로 때린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막기만 막으면 뭐 하겠습니까? 막는 것은 방패에는 반드시 창이 있죠. 창 없는 방패는 사실은 무섭지 않죠. 또 방패 없는 창도 무섭지 않죠.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무서운 겁니다. 방패가 잔뜩 들어왔습니다.
창이야 원래 많죠. 김정은 큰일 났습니다.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